후크. 어떤 나라에서는 하루에 단 10달러로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빵이 신성하게 여겨지고 황금 치아가 아름다움의 상징이며 고대 실크로드의 도시들이 소련 시대의 지하철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른 곳과는 전혀 다른 이슬람 국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Basics.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단 2개뿐인 이중 내륙국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의 면적은 14만 8천 제곱킬로미터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4만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우즈벡 민족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특별한 점은 땅속에 숨어있는 부유한 자원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금을 생산하며 2025년 기준으로 중앙은행은 약 355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가스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는 세계 2번째로 많습니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강국으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하얀 금이라 불리는 면화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으로 전 세계 면화 생산량 중 5위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금속 자원, 에너지 자원, 그리고 면화가 결합된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하루에 10달러만 있으면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하루 동안 먹고 마시고 심지어 교통비까지 포함하여 뉴욕에서 커피 한 잔 가격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10달러, 즉 약 12만 2,500 우즈벡 솜이면 하루 동안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탕두루에서 구운 빵은 1달러도 되지 않고 구운 고기꼬치는 약 3달러면 충분합니다. 차는 검은, 차든 녹차든 보통 무료로 제공되며 상인들은 종종 지불하기 전 작은 샘플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즈벡의 환대입니다. 더 긴 기간 머무는 것. 역시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타슈켄트 시내 중심지에 있는 가구가 완비된 1인용 아파트는 월 25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로 임대할 수 있으며 교외의 집은 10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저렴합니다. 전기, 가스, 물, 인터넷을 포함한 공과금은 약 40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고려하는 여행자들 사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가장 저렴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루 10달러로 생활할 준비가 되셨다면 아래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평균적인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월급은 35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로 많은 가족들이 예산을 잘 짜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침, 오후, 밤할 것 없이 차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즈벡 사람들은 하루에 5-7잔의 차를 마시며 모든 만남은 뜨거운 녹차나 검은 차 한 잔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차를 부을 때의 방식인데요. 차잔을 가득 채운 주인이 있을 경우 그건 더 이상 있을 시간이 없다는 정중한 힌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차가 담긴 잔을 보면 더 오래 있어도 된다는 뜻으로 대화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사우나를 좋아하는 분 있나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하맘이라 불리는 사우나가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이곳은 현대적인 서양의 스파와는 다릅니다. 하맘은 사람들의 청결을 도와주는 곳이자 사람들 간의 소셜 활동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며 때로는 결혼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부하라와 사마르칸드에는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하맘도 있으며 아치형 천장과 지하의 뜨거운 물, 허브 향기가 스며드는 증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세션은 도시마다 3달러에서 12달러로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독특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황금 미소입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미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를 상징하는 의미로 금 치아를 장식합니다. 서양에서 롤렉스가 부의 상징이라면 이곳에서 금치아는 마찬가지로 번영의 상징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여성들에겐 자부심과 안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치과에서는 이 전통을 패션으로 변형시켜 맞춤형 디자인도 제공합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손으로 짠 카펫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키바 도시에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직조 기술을 마스터한 장인들이 활동 중입니다. 각 카펫은 그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며 키바 거리를 걷다 보면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전통이 숨쉬는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축제와 야경을 소개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걸 잊지 마세요. 곧 다가올 축제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될 거예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없습니다. 모든 축제는 커다란 지역 사회 행사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결혼식은 마치 대형 축제와 같으며 가족들은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하고 이웃과 친척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모든 결혼식의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음식인 플로프가 놓입니다. 거대한 주철 소태밥, 고기, 당근, 양파, 마늘을 넣고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며 만들어낸 이 음식은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의 손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음식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예술인 다르보즈, 즉 줄타기가 있습니다. 안전망 없이 공중을 걷는 예술가들은 손으로 자수 놓은 튜닉을 입고 아래에서 북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고난도의 줄타기를 선보입니다. 이 기술은 대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가문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일상을 느끼고 싶다면 타슈켄트의 초르수 시장에 가보세요. 그 거대한 파란색 돔 아래에서 시장은 감각의 폭발입니다. 붉고 노란색의 향신료가 반짝이고 말린 과일과 견과류가 쌓여 있으며 갓 구운 빵은 그 향기만으로도 그곳에 가고 싶게 만듭니다. 이 시장은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라 역사와 현대가 만나는 곳으로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던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술이 금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슈켄트에는 활기찬 밤문화도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찻집에서 보드카를 마시거나 지역 와인을 맛보거나 현대적인 클럽에서 음악과 춤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에서 건포도를 흥정하다가 밤에는 불빛 속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빠르게 친구가 되는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큰 솥에 담긴 플로프, 안전망 없는 줄타기, 그리고 타슈켄트에서의 파티. 여러분은 하루 안에 다 경험해보고 싶나요? 아래에 예 또는 아니오를 댓글로 남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축제와 음악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건축물 자체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이슬람 예술과 소련 시대의 흔적들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4세기에서 20세기까지 단 몇 블록을 이동하는 것만으로 그 시대를 넘나들 수 있는 드문 나라입니다. 사마르칸드와 부하르에서는 터키석색의 돔과 복잡한 모자이크가 장식된 높은 마드라사들이 실크로드 시대의 살아있는 기념물로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슈켄트, 수도로 가면 대부분의 방문객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지하철입니다. 타슈켄트 지하철은 1977년에 개통되었는데 단순한 소련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하 미술관처럼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모든 차가 쉐보레일까요? 2008년 우즈베키스탄이 제너럴 모터스와 손잡고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쉐보레의 독점처럼 변했습니다. 수입체는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비쌉니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 도로 위에 90% 이상의 차량이 쉐보레입니다. 택시와 경찰차부터 가정용 세단까지 모두 쉐보레입니다. 토요타나 BMW를 소유하는 것은 여기서 큰 사치로 여겨지며 평균적인 우즈베키스탄 가정은 쉐보레를 믿고 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진정한 심장을 이해하려면 이 나라 사람들과 그들의 신앙, 그리고 전통과 현대적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약 90%가 무슬림이지만 여기서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국가라는 말을 들을 때 상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도심에서는 엄격한 복장 규정이 없습니다. 타슈켄트에서는 여성들이 현대적인 의상, 짧은 치마, 화려한 상의 또는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순수와 행운을 기원하며 우유와 허브로 목욕을 하는 등의 상징적인 의식이 이어집니다. 손님들은 몇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마드라사에서 기도로 맞이받고 그 후에는 증기나는 차 한 잔을 나누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사회적 유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는 가족 모임에서 술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술은 여전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언어 또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즈베크어는 공식 언어이지만 러시아어는 여전히 널리 사용되며 특히 타슈켄트와 주요 도시들에서는 필수적인 언어입니다. 실제로 타슈켄트에서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좋은 직장을 얻으려면 러시아어에 능숙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두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를 넘나듭니다. 그리고 카라칼팍스탄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전체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이 자치공화국은 자치헌법과 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자체 언어도 있지만 2022년에 독립투표권이 취소되면서 드문 시위가 발생했고 이는 지역 정체성과 국가 단합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이 현대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재정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타슈켄트에서는 여성들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친구들과 저녁을 즐기는 모습이 흔히 보입니다. 거리에서는 여성들이 전통적인 자수로 장식된 드레스부터 여름 더위 속에서 짧은 치마와 크롭탑을 입고 다니는 모습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17.5%의 의석을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이웃 나라들보다 훨씬 높고 심지어 러시아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여성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며 소액대출과 교육 기회를 통해 많은 여성이 자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은 여전히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즈베키스탄 문화에서는 예의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남성들은 버스에서 여성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경멸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존경의 표시로 여겨지며 많은 가정에서 세대를 거쳐 내려온 가치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빵을 신의 선물로 여기며 모든 빵에는 깊은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양에서 익숙한 직사각형 빵과 달리 우즈베키스탄의 빵은 항상 둥글며 이는 태양과 빛,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각 빵은 체키치라고 불리는 나무 도장으로 반죽에 섬세한 꽃무늬를 새겨 넣어 장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빵을 굽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빵은 탄디르라는 40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되는 점토 오븐에서 구워집니다. 제빵사는 뜨거운 불꽃에 가까이 다가가서 반죽을 오븐의 벽에 붙여야 합니다. 이는 힘든 일이지만 모든 빵은 기술과 용기의 결과물입니다. 빵에 대한 존경은 단지 주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빵을 함께 부수며 번영과 결합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빵을 아기의 요람 베개 밑에 두어 아이의 미래의 축복을 보냅니다. 군에 입대하는 아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집에서 빵을 가져가며 이것이 그들의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믿음입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중 타슈켄트가 수많은 난민을 맞이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빵을 낯선 사람들과 나누어주며 빵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은 하나의 규칙을 배우며 자랍니다.
절대로 빵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라. 만약 실수로 떨어지면 사람들은 빵을 주워서 입을 맞추고 안전한 곳에 놓아두며 이는 존경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빵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빵과의 깊은 연결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가족, 환대, 그리고 영적 가치를 여전히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빵이 자연의 순환을 반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짓는 집들도 그들의 삶의 순환을 나타냅니다. 전통적인 집을 떠올리면 벽돌, 콘크리트 또는 나무로 지어진 집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특히 역사적인 도시들에서는 훨씬 더 고대적인 재료, 바로 진흙 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많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현지에서 팍사팍사 집이라고 불리며 수세기 동안 같은 방식으로 지어졌고 오늘날에도 수만 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의 대표적인 예시는 히바키히바, 부하라 부카라, 사마르칸드 사마르칸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히바의 이촌 칼라, 아이촌 큐아라 구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약 250여 채의 잘 보존된 진흙 벽돌 집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집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건축업자들은 지역에서 나는 흙을 사용해 점토, 모래, 그리고 볏짚을 섞어 적당한 농도를 맞춘 후 나무 틀에 부어 햇볕에 말립니다. 완전히 말라 굳은 벽돌은 두꺼운 벽을 이루며 쌓여서 여름의 무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잘 견디게 됩니다. 사실 진흙 벽돌 건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연스럽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월,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을 때 이러한 집들은 실내가 놀랍도록 시원하고 1월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두꺼운 벽은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해 줍니다. 덕분에 많은 가정에서는 현대적인 난방시설이나 전기 소비 없이도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간단하지만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창문은 작은데 이는 사생활 보호뿐만 아니라 모래폭풍과 극단적인 더위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붕은 평평하여 과일을 말리거나 물건을 저장하거나 더운 밤에는 하늘 아래서 자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많은 집에는 포도나무, 석류나무, 꽃들이 가득한 안뜰이 있으며 이러한 안뜰은 태양에 구워진 벽 뒤에 자리한 푸른 오아시스처럼 가족들이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하늘 아래의 거실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 벽돌 집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천 명의 우즈베키스탄 가정들이 여전히 이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히바나 부하라를 거닐다 보면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나온 아이들, 지붕에 빨래를 널고 있는 여성들, 그늘에서 차를 마시는 노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며 일상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이 집들은 조상들과의 연결을 나타내며 전통과 현대 생활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현대화는 천천히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타슈켄트와 같은 도시에서는 유리 건물과 콘크리트 아파트가 솟아오르고 있지만 많은 가정들은 여전히 농촌 지역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흙 벽돌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유산, 그리고 과거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우즈베키스탄은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예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타슈켄트에서는 새벽 2시에도 사람들, 심지어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으며 폭력 범죄는 드뭅니다. 많은 방문객들은 현지인들이 의심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다가와 차 한 잔을 권하거나 식사를 함께 나누거나 심지어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등의 환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나 사기 같은 작은 범죄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광시장이나 택시 정류장 근처에서는 종종 큰 지폐로 결제할 때 잔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금액을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인프라는 지난 10년 동안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고속열차는 타슈켄트, 사마르칸드, 부하라를 몇 시간 만에 연결해주며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비자 정책도 크게 완화되어 이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티크 호텔과 민박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면서 여행자들은 현지인들의 환대를 경험하면서 편안한 숙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대조적입니다. 기후는 가혹하며 여름에는 기온이 50도 이상으로 오르고 겨울에는 사막이 밤새 얼어붙습니다. 특히 면화농업은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며 이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아랄해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던 아랄해는 지금은 광활한 소금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어촌들은 이제 물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대 경제의 압박도 또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수십만 명의 러시아 이민자들을 우즈베키스탄으로 몰아넣었고 이는 타슈켄트의 주택난을 초래하여 임대료가 급등했습니다. 많은 우즈베키스탄 젊은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낯선 사람들과 작은 아파트를 공유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언의 현실은 이주입니다. 수백만 명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주로 러시아, 한국, 터키 등지에서 보내는 돈이 많은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금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국내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아버지나 아들, 형이 없는 집안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회복력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관대함을 잃지 않으며 자신들이 가진 것이 적더라도 빵이나 차, 숙소를 나누어 주려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은 방문하기 안전한가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여행하기 쉬운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쉽습니다. 그러나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즈베키스탄의 진정한 매력은 그 대조들에 있습니다. 하루 10달러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있는 외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고대 전통과 숨막히는 건축물들이 있는 나라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와 경제적 압박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현대의 우즈베키스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점이 우즈베키스탄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이며 그 속에서 당신은 놀라움과 깊은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삶에 대한 10가지 놀라운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실들은 모두 대조와 놀라움이 가득한 나라를 그려냅니다. 세상에서 단 2개의 내륙 국가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은 황금빛 미소, 신성한 빵, 그리고 태양에 말린 진흙 벽돌 집들을 통해 과거와 현대를 연결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10달러로 왕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인가요? 아니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진흙 벽돌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을 켜주셔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